경경과 사양과 경향을 표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가면서 음량의 짝을 이루고 춤추는
그 배경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석전대를 올릴 때는 이렇게 문물을 치고 동쪽에서 원래는 동쪽에서 문물을 치고 서쪽에서 문물을 쳤었다고 예전에. 근데 지금 우리가 동서로 나눠서 치고 있는데요. 문물을 치고 등장했다가 퇴하면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문의 복장을 하고 서서히 두고 왔다가 다시 문물을 치고 퇴장하는 것이 목도였다고 합니다. 공격을 한 다음에 방어를 상징하는 동작을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북쪽의 무리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춤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공격, 다시 공격, 다시 공격. 공격했던 춤이라 남쪽, 그래서 남쪽의 무리들을 살피기 위해서 살금살금 앞뒤로 진퇴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의 무리들을 평정하러 나갑니다. 문호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춤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시겠습니다. 북쪽을 향해 공격하는 동작. 이번에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남쪽을 살피러 나갑니다. 방어의 동작이죠.
반대로 춤추고 있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어서. 원래 무는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하는 춤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막선 박사님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큰 격일 박수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 명예교육실장 문유임무를 연구하고 있는 임학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일부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일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일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유래되어서 주대 주나라 시기에 이 일무가 확립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 송 때 이르러서 그 문의 부흥기를 맞으면서 일무를 완전히 정립하였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때 송휘종 때 우리로 하면 고려예종 1116년에 일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석전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일무도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1116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온 지가 약 1000여 년이 다 되어오죠. 그러니까 26년이 딱 1000년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려에서 조선의 성균관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는 쉼 없이 이 일무를 추어왔습니다. 석전과 함께. 근데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한때는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변동을 맞으면서 한때 잊혀지기도 했고 훼손되기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세기는 원형이라는 것을 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런 춤이 이렇게 몸에서 몸으로 전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하면서 이제 위에 총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성균관대학교에 무용과가 생긴 것은 우리의 이 유가 예술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큰 목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무용이 전공이니까 제가 이 책임자로서 이것을 한번 꼭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무를 그때까지도 많이 추고 있었지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춤을 추는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서 성균관대학교 무용과 중심으로 이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무의 춤사위가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무보를 많이 발굴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오래전 역사가 매우 오래된 춤이고 그 모든 기록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00년대 초까지 추었었던 분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많이 잊혀졌었던 그런 아픈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보 발굴로 인해서 그 그림 하나하나를 춤사위로 그린 그림이 있으니까 일단 춤동작은 이런 동작들로 이어졌구나.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보 그림에 한자어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더 풀어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쌓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무에는 두 종류의 춤이 있습니다. 문무와 무무.
문무는 문덕을 상징하는 춤이고요. 무무는 무공을 상징하는 춤입니다. 근데 문덕을 상징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냐 궁금해지시죠? 우리가 춤을 출 때는 제자리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나아가고 물러간다. 나아가고 물러간다. 진퇴를 행하는 거죠. 진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양손에 문무를 출 때는 피리와 꽁깃인데 이것을 적이라고 해요. 약적. 약적을 들고 춤을 추게 됩니다. 약적을 들고 추는데 가만히 들고만 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양손을 벌리기도 하고 두 손을 합쳐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벌리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기를 반복을 해요. 지금 여기 저희가 아마 그 석전제를 올릴 때도 보셨겠지만 제관님들께서도 계속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그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왜 오르고 내리는가? 우리가 공자님을 비롯한 이 성균관에서는 39분의 그 성현 선사들을 모시고 일무를 추게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를 공경한다. 읍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합니다.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사양을 의미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세 번째 중요한 게 겸양입니다.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이것을 꼭 3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한 악장에 초원예를 올릴 때, 첫 잔을 올리실 때 반드시 삼읍, 읍을 3번 표현해야 되고 삼사, 사양을 3번 표현해야 되고 삼겸, 겸양을 3번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있으면 이거를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표현이 안 돼요. 상대를 존경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앞으로 3걸음 나아갑니다. 앞으로 3걸음 나가게 됐어요. 가까이 가서서 공경의 예를 허리를 구부리고 등을 구부리고 두 손을 합쳐서 예를 읍의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런 연유에는 몸을 일으켜 세워서 뒤로 3걸음 물러납니다. 공수 후퇴 위 살아있어요. 공수를 하고 3걸음 뒤로 물러나서 평신하고 섰을 때 사양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나아가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 연유에 우리가 8줄로 성균관에서 8일무를 행할 때는 8줄을 행하는데요. 8줄이 늘어선 사람들끼리 좌우로 서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겸양을 표현해요. 그것이 공경, 삼진삼퇴로서 삼읍, 삼사, 삼겸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이 문무에서 갖추어야 될 예입니다. 이것은 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춤사위로 만들어서 널리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고 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꼭 제례에만 사용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춤을 만들어서 조정에서도 췄고 귀족 자제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널리 추었던 것이 이 일무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춤으로만 보여지는 부분이 일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일무가 이런 단순히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예술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춤이다라는 게 이제 이 문무입니다. 근데 무무는 무엇일까요?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춥니다. 방패와 도끼라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죠? 도끼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상징하는 춤인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워들어요. 도끼를 뉘게 되면 공격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워서 들어서 위에서 치고 내려칩니다.
그런 다음에 방패는 어떻게 하죠? 방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세워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방패를 들고 이렇게 누이면 되겠습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다치겠죠. 나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패는 반드시 세우고 도끼는 반드시 위에서 세워서 공격을 표시한다. 그러다가 방어를 갖추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누이는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누이는 동작이. 그러니까 양손에 들고 드는 춤은 그냥 괜히 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로 올라가면은 고대 중국에는 육황제가 계신데요. 황제로부터 윤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무왕이 이렇습니다. 이 육황제는 문무 세 종류가 있고 무무가 세 종류가 있어요. 6종류의 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왕의 대하라고 부르는 춤이 피리와 꽁깃을 들고 추는 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실 이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추는 춤은 무왕을 상징했었던 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대개 이제 논어를 읽으시면 대소라는 대소라는 음악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소라는 춤은 약접을 들지를 않고 봉황의 날개를 곤떠서 만든 붕소라고 부르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를 들고 춘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석전제를 올릴 때 추는 문무와 무무는 약접을 들고 추는 문무 한 종, 그리고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추는 무무 한 종,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는 1000년 정도가 되지만 그 역사는 3000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오늘 어떻게 아냐? 정말 기록으로 하나하나 남아져 있는 것을, 남겨져 있는 것을 풀고 이렇게 엮어보고 저렇게 엮어보고 하니까 전부 꼬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 5, 6년 때 이제 완벽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서 2006년도에 우리가 일모를 춤사위를 예전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 나누면서 원래 춤이라는 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예술무용으로 시작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범절들, 법도들, 그런 것을 지켜나가면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던 그런 것이 바로 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성균관대학교 이 8일 무단이 이제 시범을 보일 텐데요. 보일 때 제가 살짝 이렇게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